자, 계속 이어서 21번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은 엑셀련 재무정보 일부인데 신설된 법인 단기에 추가적인 증자 없고요. 배당 없고 단기순이익은 이제 거기 그 10억이에요.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고 근데 옳은 것은 자, 1번에 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발행 주식수는 10만 주이다. 그 자본금이 거기 그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나누기 이제 그 한 주당 액면 금액이 그 10,000원이다 보니까 10,000원으로 나눠 주게 되면 우리 100억에 대해서 그 나누기 10,0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주가 되겠죠. 이렇게. 1번 틀렸어요. 그 10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 주식의 발행 금액은 거기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130억이 되겠죠. 130억. 130억이 되겠다. 자, 130억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제 100만 주니까 100만 주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 우리 130 나누기 이제 100만 주 하게 되면은 13,000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3번에 보면 이제 주당 이익은 거기 단기 순이익이 그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을 우리가 이 100만 주로 이렇게 나눠 주게 되면은 이것은 1,000원이 되겠다. 지금 다 틀렸죠? 1번, 3번 틀렸고요. 법정 자본금은 거기 100억이 되겠지, 이게?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2번. 자, 그 22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3일에 X1년 자본거래 내역이다. X1년 말 결산 시 주식회 3일의 자본에 대한 보고금액으로 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은 X1년 초에 1월 1일 날 거기 자본금이 그 500으로 돼 있는데 요것은 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제 이 7억 5천이 되고요. 자기 주식은 이제 1억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라는 거래가 반영이 되게 되면 액면가에 5,000원, 자 10만 주, 그럼 곱하게 되면 5,000 곱하기 이제 10만 주로 하게 되면 5억 원이 되겠네요. 그럼 5억이 늘고 그 다음에 주당 7,500원에 발행하였다. 그러면 2,500이 액면을 초과했네요. 2,500 곱하기 이제 그 이 10만 주면은 이게 2억 5천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우리 10월 10일 날 이사회 결의 통해서 우리 자기 주식 5,000주를 주당 10,000원에 5,000주 곱하기 이제 10,000원이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5천만 원이. 자, 그러면 X1년 12월 31일 요 가는 1,000이 되고요. 나도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150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1,150에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번이 되겠네. 자, 3일은 주식회사 용산에 X1년 1월 제품 A를 2년 후에 이전하기로 하고 5,000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일은 2년 후에 지금 5,000원을 받고 2년 후에 이제 이 재화를 제품 A를 이전할 건데 지금 받은 5,000원은 빌려온 거다. 주에 3일의 증분 차입 이자율 5%인 경우 우리 X2년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X1년 초에는 5,000원을 차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곱하기 거기 증분 차입 이자율 1.05다. 1.05다. 그럼 여기 일단은 그 0.05%라고 하는 이자 이것이 얼마냐면은 이제 그 25원인가요, 이게? 만약에 50%면 2,500, 그럼 5%면 250원이 되겠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250원에 이제 이자가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5,000원을 또 더한, 왜냐면 이제 이거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5,250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한번 할게요. 자, 5,000원이다.
라고 해서 요것에 이제 5%. 그러면 이제 250원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준 건 없고, 그래서 이 250원이 누적이 돼서 이게 5,250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요것에 5%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것이 262.5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서 요것은 262.5 이렇게 자,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하게 되면 5250 더한 것이 이게 5512.5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상환하면서 이제 이 재화를 이전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요 금액이 잡히겠죠? 근데 이제 반올리면서 이제 5513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다. 요것은 우리 원래 잡아놨던 이 차입금이라고 해서 이게 총 5,513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5,513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요것이 계약 부채예요. 계약 부채가 자꾸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부채, 이렇게. 계약 부채. 구체적으로 이제 차입금 써도 되고요. 이제 이게 자꾸 쌓여서 이제 5,513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거지, 이게. 자, 23번은 이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주식회 서울은 X1년 1월 초 주식회사 부산에 상품을 할부 판매하고 할부금을 매년 말에 200만 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현재 가치는 삼각표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항목 중 매년 값이 증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 뭐 쭉 있는데 뭘 물어보고 있냐면 삼각표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항목 중에서 매년 이 값이 증가하는 거. 자, 값이 증가하는 것은 그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이죠. 회수액. 왜냐면 이제 이 할부금을 이제 이 회수하는 것은 매년 똑같고 그 매출 장부 금액이 4803 660이에요. 66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576439인데 거기서 200만 원을 회수했다. 그래서 요 원금 회수되는 부분이 얼마냐면은 23,561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은 요 금액이 거기 작아져요. 이게 지금 매출채권 장부 금액은 매년 작아지고 이자 수익도 이 작아진 거에 또 붙으면 또 작아지고 그 다음에 할부금 회수액은 매년 일정하고 근데 이제 요 작아진 거에서 요거 뺀 요금에 요 원금 회수액은 자꾸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매출채권 원금 회수액이 매년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세요. 다음 중 건설계약의 계약 수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계약 수익은 건설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건설 계약 금액에 근거해서 계산하지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건물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지어주면 얼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계약 가액 가지고 이제 이 계약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그 계약 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 자, 이게 바로 이제 수익에 대한 개념이죠. 수익은 원래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거고 계약 수익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렸네요. 청구한 금액에 따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진행률에 따라. 그리고 계약 수익에는 최초 합의된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공사가 변경되거나 뭐 도면이 바뀌거나 보상금, 장려금 우리가 빨리 원래 3년이었는데 뭐 2년 6개월 만에 했다라든지 그러면 추가로 받게 되는 금액이 수익을 구성하게 되겠죠. 자, 2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엑셀런 초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총 공사 계약 금액은 3억 원이고
자, 예정 완공일은 뭐 이렇게 쭉 돼 있네요. 자, 이제 요것은 X2년도에 주식의 3일의 계약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2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누적 발생 계약 원가가 1억 5천이고 추정 총 계약 원가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자, 그러면은 우리 그 X2년도 누적치하고 X1년도 누적치 그렇게 빼게 되면 이제 X2년 단기 손익이 나오겠죠. 단기 손익이 나온다. 여기 이제 X2년 누적 손익이고요. 누적 손익. 여기 누적 손익이다. 이렇게. 자, 그럼 X2년 그 누적 손익은 3억 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 그 추정 총 계약 원가가 2억 5천이에요. 이렇게. 2억 5천. 자, 곱하기 거기 그 이 1억 5천 중에 이제 2억 5천. 이게 누적 진행률이고 여기 그 전년도 거는 이제 3억 원에서 거기 누적 총 계약 원가가 2억 5천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이제 2억 5천 중에서 그 이 1억 원이죠. 저번 연도에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답이 나오겠죠.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60%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이 되겠네.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 1 나누기 2.5 40% 그러면은 5, 4, 20에서 요것이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누적이니까 요 1천만 원이 이제 X2년도에 이 이익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7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 중 종업원급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확정기여 DC인데 자, 기업의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틀렸죠? 확정기여제도는 우리 종업원 명의로 불입하고 이제 그 운영기간에 불입해야 될 금액만 불입하고 손 떼는 거예요. 추가 납부는 없어요. 2번, DB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퇴직급여 관련 모든 의무가 이건 이제 DC죠. 1번, 2번이 바뀌었네. 자, 3번에 DB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정기 동일 한 값이 아니고요. 이게 바뀌어요. 요거 바뀌어서 우리가 차이 나는 걸 인식하는 걸 재측정 요소라고 하지. 자, 4번에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정자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보고할손이 4번이 답이다. 자, 28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현금결제형 주가 차익 보상권 10,000개를 부여해줬네. 이게 우리 기술책임자 홍길동한테. 자, 이 경우 X1년 포괄손익에서 계산될 단기 이 보상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퇴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그 3년, X1년, X2년, X3년 해서 3년 근속할 거, 용역 제공 조건이 들어가 있고, X1년 말 추정한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한 개당 15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거기 10,000개. 자, 10,000개에 대해서 이제 요 한 개당 이제 15만 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3년을 일해야 이제 주는 건데, 지금 기말 시점에 측정해 봤을 때는 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단기 보상 비용은, 자, 10,000개 곱하기 이제 15만 나누기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5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거기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 주 3일은 X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 3일에 과수 관련해서 뭐 자료가 쭉 주어져 있고요. 이연법인세, 부채, 재무상태표에 포괄손익에 계산될 법인세 의무 각각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이 440이에요. 가장 먼저 과세표준 440에 대해서 당해세율이 30%래요. 30%면 요 단기 이 법인세 부채가 440 곱하기 이제 30%면은 132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기초의 이연법인세인데 없지요. 이번 연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자, 기말에 이연법인세인데 거기 일시적 차이가 80만 원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가산한 거니까 이제 미래에 가서는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80만 원. 자, 80만 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거기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X1년도 말고 X2년, X3년에 40, 40인데 그때 세율이 변동이 없다고 돼 있네,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우리 30%다라고 하게 되면 24만 원의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24만 원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그 변동분은 이연법인세 24만 원 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다섯 번째 먼저 저기 있는 1번에 단기법인세 부채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이 그 24만 원만큼 증가를 했죠. 이렇게 재무상태표 개정부터 먼저 측정하고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차이가 108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말의 이연법인세 자산은 24만 원이고요. 거기 이연법인세 자산은 24만 원, 그리고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은 108만 원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29번,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이렇게, 자, 첫 번째, 단기법인세, 우리 부채, 거기 납부할 법인세가 250이래요. 거기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250. 그리고 이제 변동분인데, 그게 저번 연도 이연부 자산이 40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에는 부채가 70이네? 그러면 네 번째 변동분이, 거기 이연부 자산이 40이 감소하고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70이 증가하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면 이제 36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답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자, 31번에 보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랑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자, 경영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 바꾸는 거죠. 회계 추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자, 4번 원가 모형을 재평가를 바꾸는 것은 측정 기준의 변경이에요. 측정 기준의 변경은 선택이 가능한 거지. 그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정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감가상각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로 바꾸는 거고 내용 연수도 가장 합리적인 걸로 바꾸는 거지 이게 뭐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31번의 답은 4번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 그다음 32번. 자, 우리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제 당기 순이익이 5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억 원. 그 다음에 이 1월 1일 날 보통주가 5만 주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5만 주.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죠. 그게 15,000주인데 거기 시가 이하 우리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5,000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5,000주, 이건 이제 유통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빼줘야 되고. 자, 그러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배당금 우선주가 2천만 원이 있고요. 2천만 원은 빼줘야지.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억, 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 가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이제 5만 주고요. 자, 요것은 이제 그 15,000주 곱하기 9 나누기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11,250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곱하기 이제 3 나누기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1,250주 이렇게. 자, 그래서 5만 플러스 11250 마이너스 1250주 하게 되면 이것은 6만 주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4억 8천만 원 나누기 6만 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한 주당 8,000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그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이죠. 33번. 자, 엑셀은 초에 우리 보통조 40%를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 순자산 잠부 금액이 200이래요. 그럼 200에 40%면 딱 80만 원 일치하네, 이게. 그 영업권도 없고 공정가치 우리 잠부가에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 80만 원이 돼 있다가 8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자, 이제 플러스 우리 피투자 회사, 관계 회사가 당기 순이익 관계 기업이 4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40만 원에 40% 내 거죠. 그러면 4, 4, 16, 16만 원이 이제 가산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그 당기 순이익만 있고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네요. 그럼 기말에 가서 요것이 얼마냐면 이제 9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겠네, 이게.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지분법은 이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에 보면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상 B회사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요거는 이제 반증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행사할 수 없고. 자, 두 번째 A회사, B회사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15% 보유하고 있는데 B회사 이사회에 참여. 이건 이제 사실상 유의적 영향이 있는 거지, 이거. 20%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2번이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3번에 보면 20%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우선주고 의결권이 없대요. 4번에 보면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이지 우리는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다. 자, 이제 됐고 35번. 자, 다음 중 환율 변동 효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능통화, 표시통화 다른 경우에 표시통화로 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환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환산에는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우리 적용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환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이 있죠. 이때 발생하는 이 환산, 이 차이는 거기 이 기타 포괄손익이다. 기타 포괄손익이다. 요건 뭐냐면 미국의 현지법인 우리 이 재무제표가 달러로 돼 있어요. 미국 현지법인의 통화, 우리 주대환경의 통화는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재무제표를 합쳐가지고 표시통화의 원화로 바꿔줘야 돼, 이게. 그 원화로 바꿔줄 때는 거기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이제 마감 환율이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환산하면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이라고 하지. 그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6번. 자, 파생상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여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 이건 현금으로 위험피 있죠. 거기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인데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는 OCI로 처리해요. 나머지는 다 단기 손익 처리하지, 이게. 자, 그 다음에 37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그 사례가 있었죠. 단기리스 또는 소액,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1번이 답이네요. 이건 이제 금융리스 인식 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2번에 우리 주식 선택권이 있는데 그게 이 행사되기 거의 확실한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 공정가치 회수 기준이죠. 그래서 적어도 리스로의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 대부분 차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전 약정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38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보면 그 ABC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A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 재무활동,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A에 들어갈 거, 거기 건물을 구입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내용선 10년으로 추정되며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방법이 정해법이고 경우 ABC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 외에 없대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변동도 없대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일단은 기초가 150이고 기말이 50이니까 거기 C는 무조건 100이 감소돼 있지. 100억 원 감소라고 돼 있는 그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재무활동이 없대요. 근데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이 300이면 영업활동 A는 200억이 돼야 되겠네 이게. 자 그러면 A가 200억이 돼야 돼. A가 200억이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200억인 것이 그 3번이 되겠네 이게 200억. 자 200억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 건물 매입하면서 300억이라고 하는 것을 10년으로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한번 보게 되면 자,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재무활동 다 제공되고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서만 간접법이 들어가죠. 투자, 재무활동은 다 직접법 표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 재무활동도 표시 방법이 다 다르다. 직접법은 개별항목 이기 때문에 그 원천별로 파악할 수가 있고 이 현금 효손 자산, 그것은 보유 현금, 요구불 예금 및 형성 자산 그런 것들을 주로 말한다. 거기 2번에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 재무활동도 현금흐름표상 표시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투자, 재무활동은 다 직접법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영업활동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거기 뭐냐면은 직접법이죠. 거기 쭉 보게 되면 모든 현금 매입은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엑셀연중 중 그 3일이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매입 채무가 요거는 이렇게 있으면 매입 채무가 기초가 500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말이 2,500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거 모든 매입은 다 외상으로 매입하니까 그러면 이 1억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급이 됐겠네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